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 자존감을 높여주기 위해 아이가 잘할 때마다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그런데 아이가 뭔가 할 때마다 엄마 나 이거 잘했지? 하며 매번 확인받으려는 모습을 보여서 걱정이 됩니다. 정말 칭찬을 많이 해주면 자존감이 높아지는 게 맞나요?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올바른 칭찬법이 있을까요? 가르쳐 주세요. 저도 좀 칭찬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아이가 타인의 어떤 긍정적인 반응이나 칭찬 같은 보상이 없으면 이 행동을 하지 않을 건가? 혹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이런 보상이 없으면 약간 좌절감이나 실망감을 느끼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부모님들은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4세에는 칭찬이 괜찮습니다. 무조건적인 칭찬을 아니에요. 다다익선처럼 다다 칭찬인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칭찬을 잘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칭찬에는 좀 좋은 칭찬과 나쁜 칭찬이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칭찬은 어떤 거냐면요. 네가 해낸 것. 혹은 노력한 것, 혹은 잘 못했지만 끝까지 해낸 것, 혹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한 것, 누군가를 배려한 것, 이런 아이의 행동에 대한 칭찬은 좋은 칭찬이고요. 넌 참 예뻐, 넌 참 똑똑해, 넌 참 엄마의 착한 아들이야. 이런 것들은 칭찬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칭찬인데요.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그렇죠. 그런 거는 넌 참 예뻐 이런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노력해서. 그리고 또 넌 참 착해 이런 거는 내가 뭘 해서 이런 칭찬을 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네가 동생한테 뭘 양보했어. 네가 동생 먼저 그네 타라고 해줬어. 혹은 네가 이거 하기 힘들었는데 여러 번 반복해서 노력해서 해냈어. 이런 칭찬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엄마가 잘했다고 생각하는구나 이런 걸 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알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떤 행동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칭찬, 그런 게 좋은 칭찬이고요. 어떤 존재에 대한 것이나 바꿀 수 없는 것, 이런 것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칭찬이 됩니다. 보통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하는 칭찬이 아우 이쁘다, 아우 최고, 아우 귀여워, 이런 것들이잖아요. 아우 착해, 이런 칭찬인데 이런 칭찬들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칭찬을 맞아요. 해라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단순히 잘했을 때만 칭찬을 할 게 아니라 그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대한 칭찬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아이가 노력하는 과정,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칭찬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이가 밥 먹을 때 여러 번 불러도 잘 안 오는 아이인데 너가 평소에는 엄마가 10번 불러야 오는데 오늘은 5번 만에 왔어. 이런 것도 뭔가 줄어가는 과정, 변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런 과정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거고요. 아이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하려고 할 때 수영을 하지는 못했지만 야 오늘은 그래도 물에 떠서 몇 초 있었어. 혹은 오늘은 팔을 한번 움직였어. 이런 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단계별로 칭찬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은 칭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나운서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또 했는데요. 이게 4세에는 칭찬이 나의 자존감을 키워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칭찬이 유용한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아이들이 부모가 내가 뭔가를 해냈던 거, 내가 누군가에 양보한 거, 혹은 노력한 거, 어떤 실패를 극복한 거 이런 걸 부모가 칭찬해준 경험들이 마음속에 쌓여서 마치 그런 부모의 이미지가 마음속에 남아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잘하고 있어. 나 좀 힘들지만 이까지 해냈어. 나 이거 좀 고치려고 노력 중인데 다는 못 고쳤지만 이렇게 해냈어. 하고 스스로가 스스로를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거라 칭찬도 아이가 나이가 들면 이제 조금씩 바꾸고 줄여가야 되는 그런 단계도 있는데요. 만 4세에서는 아직 중요합니다. 4세에는 이제 부모님의 어떤 따뜻한 칭찬들이 아이의 그런 마음의 근력이나 힘을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또 아주 구체적으로 팁을 주셨어요. 우리가 평생 타인의 칭찬에 기대서 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누군가 나를 칭찬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칭찬할 수 있는 힘, 스스로를 아낄 수 있는 힘이 생기려면 만 4세에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또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주셨으니까 참고하셔서 올바른 칭찬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희 아이는 아직 어리기도 하고 주변 아이들보다 조금 느리고 천천히 하는 아이라 실패도 많고 좌절도 자주 겪습니다. 처음엔 아이가 그런 좌절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며 응원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이가 스스로를 남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하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정말 아이가 모든 좌절을 스스로 겪도록 해도 괜찮은 걸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는 좌절을 겪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것이 좋은지 많이 헷갈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질문 주셨네요. 아이들이 살면서 좌절을 하나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경쟁적인 이런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네네.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다음에 또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난 언제든지 실패를 극복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아이가 적절한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성장해 본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또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만이 다음에 실패할 가능성을 예측해서 계획을 세우고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사소한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해 본 사람이 더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고 자존감도 단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좌절과 실패를 견디면서 살아가는 힘은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뭔가 실패와 좌절을 경험했을 때 옆에서 누군가가 지켜봐주고 그래서 내가 힘을 내고 그 실패와 좌절을 이겨냈었던 경험에서 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실패와 좌절을 잘 경험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봐 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 주신 아이는 좀 느리고 이렇게 해서 너무 좌절을 많이 경험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럴 때는 아이가 좌절의 경험만 있으면 안 되니까 네. 아이가 뭔가 성공하는 경험도 사실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맞는 뭔가 성공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성공 경험과 좌절 경험을 다 하는 것들이 아이들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필요한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적절한 실패의 경험과 또 그에 맞는 또 성공의 경험이 같이 있는 것이 가장 좋다. 맞아요. 그리고 또 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첫 걸음마를 뗄 때도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잘 걷게 되고 뛰게 되고 하듯이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 걸음마 때 일으켜줬던 것처럼 아이들이 좌절을 경험하는 순간에도 부모님이 옆에서 잘 일으켜주시는 게 중요할 격려하고 것 같아요. 지지해주고 넌 잘할 수 있어? 일어날 수 있어. 맞아요. 네. 자,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아이가 태어나고 2, 3년 안에 자존감의 기초가 형성된다고 들었는데요. 사실 그 시기가 육아로 가장 힘들 때라 저도 모르게 아이에게 화도 내고 짜증도 많이 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인지 지금 5살이 된 저희 아이가 자꾸 부모 눈치를 살피고 자존감도 많이 낮아 보이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지금이라도 아이의 자존감을 키워주고 싶은데 혹시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저희처럼 자존감의 기초 형성이 충분하지 않은 아이는 어떻게 도와줘야 자존감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쉽지 않죠. 이 시기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이의 자존감을 어떻게 키울 수 있을지 저도 양육자로서 생각이 거기까지 가지 못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막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자존감이 낮은 아이가 된 것 같다.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이게 내 책임인가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모님들이 실제로 제가 그때 그래서 애가 뭐 성격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눈치 보는 아이로 자란 것 같아요. 네. 자존감이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이 가장 빠른 시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존감 있는 아이로 키우는데 더 늦은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충분히 아이들의 자존감은 어른이 될 때까지 혹은 어른이 된 다음에도 계속 자라는 것이어가지고요. 지금도 부모님 노력하시면 충분히 자존감이 자랄 수 있습니다. 아이를 좀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주고 옆에 있어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고 아이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을 보다 보면 가끔 이제 영유아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상처를 받은 아이들을 보면 근데 상처를 받은 아이라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돌보아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상처를 회복하고 또 잘 자라는 경우를 흔히 보거든요. 그리고 뭐 아동학대나 이런 트라우마를 경험한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보면 그런 아이들 중에서 되게 자기 자신을 잘 표현하고 자존감 있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성인으로 자란 아이들 옆에는
그 아이를 옆에서 있어주고 마음을 알아주고 편이 되어주고 격려해주는 어떤 어른이 있었던 경우가 있다라는 이런 연구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너무 늦은 시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현재 부모님이 아이들과 상호작용하고 관계 맺고 즐거운 시간 보내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건 부모님의 따뜻한 시선과 사랑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어쩌면 그게 단순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이 이야기해 주신 대로 아이들 눈 많이 마주치고 많이 웃고 또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게 가장 좋은 교육법이고 훈육 있고 또 자존감 키우기, 회복 탄력성 키우기의 기초가 되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